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n 1979, a woman started a journey to cities in the US and Canada. 자, 1979년에 한 여자가 journey는 여정 여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to cities 도시들이죠.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도시들로 여행을 시작했다. She looked over 80. 자, look 보이다이죠. 자동사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look 선생님 뜻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다라고 답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see라는 보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look은 보이다. 기본이 항상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over 80. 자, over 같은 경우는 숫자 앞에 나오면 이상이라는 뜻이 되고 초과죠. 정확하게는 이제 그런 뜻이고 more than 이렇게 띄어쓰기 한 거랑 그냥 over 하고 두 개가 같은 뜻이 돼요. 그래서 그녀는 80세 이상으로 80세 넘어 보였다. 이렇게 되죠. She couldn't see or hear well. 자, 그녀는 잘 보거나 들을 수 없었다. She couldn't walk well without a stick. 자, without 어제 선생님이 저 앞과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죠. with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운 건 동반, 그 다음에 수단, 그 다음에 소유, 이렇게 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with 플러스 no, 그죠? 정확하게는 with 플러스 not 플러스 any. 이거를 한 단어로 한 게 without이에요. 그래서 with는 이제 어떤 거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without은 그걸 소유하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없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작대기, 지팡이죠. 이 경우에 그녀는 지팡이 없이는 잘 걸을 수 없었다. With all these difficulties, the woman had to climb stairs in subway stations and get on crowded buses. 자, 자, 역시 얘기했죠. 어떤 소유나 아니면 수단. 그다음에 difficult, 어려운 형용사입니다. 그럼 difficulty 하면 어려움인데, 이것도 이제 중학교에서는 좀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아마 설명은 많이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익히게 할 텐데, 정확하게 문법으로는 이게 추상명사의 보통 명사화라고 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셀 수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앞에 관사가 붙는 a difficulty 이렇게 되면 어려운 것, 어떤 어려움, 그 구체적인 어떤 사물이나 어떤 장애를 나타내는 보통 명사가 됩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대충 해석을 해도 이게 우리는 추상일 때도 어려움이고 어려운 점이라는 말을 할 때도 그냥 어려움이 많아요 해도 우리는 말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가죠. 그냥 근데 엄밀하게는 이제 구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려운 점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어려운 점들을 과 함께 즉을 가지고서 그죠? 이 모든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서 그 여자는 climb stairs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어요. In subway station 바로 그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고 자 get on이 동사가 되면 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crowded 붐비는 버스를 타야만 했다. 다 had to에 걸리게 되죠. She had to open heavy doors and use can openers with her weak hands. 자, 그래서 그리고 그녀는 열어야만 했어요. Heavy doors, 무거운 문을 열어야만 했고 use can openers. 자, can opener 우리도 이제 쓰죠. opener 그 병 따개. 그래서 우리말로는 병 따개, 깡통 따개. 자, 그리고 with. 그러니까 뭐예요? 손을 가지다. 이상하잖아요. 이거 수단이에요. 손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녀의 약한 손으로 그 깡통 따개를 사용해야만 했다. Sometimes she gathered or found herself in danger. 자, 때때로 자, hurt는 우리가 다치게 하다라는 타동사이고 3단 변화가 hurt 똑같아요. 자, 그럼 be hurt 수동태가 돼서 근데 선생님이 이제 수동태 할 때 살짝 설명을 했는데 이 형식은 거의 예전에 5형식 중에 2형식 설명할 때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 형식은 동사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동사를 바꿔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말로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 하면 be 플러스 과거분사를 배우는데 그 be 대신에 그대로 get을 써도 성립을 해요. 다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뭐냐 하면 be 플러스 과거분사가 하면 이미 어떤 과거의 그 행동이 일어났고 끝났고 그리고 지금은
그거의 결과로서 어떤 상태에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get 플러스 과거 분사는 해당 그 동사의 행동이 지금 시점에서 일어난다. 이런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she was hurt 이러면 그녀가 어떤 깡통따개 사용하는 게 그 이전에 일어났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닫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she got hurt 이러면 그녀가 사용을 좀 하다가 다친다. 이 정도의 뉘앙스 차이인데 우리말로는 뭐 보통 넘어갔죠. 그냥 그녀는 다친다. 그죠? 다쳤다. 그리고 자 be in danger 바로 위험에 처하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으로 이거는 found 오형식 동사 목적어 herself.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어로 be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도 지금 이거 고등학교의 문법 요소인데 준동사 그러니까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현재 분사로 비동사가 쓰이게 되면은 영어에서는 그냥 이거 비가 있는데 생각한 게 아니라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도 몇백 년 전부터 이래 왔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학술적으로 뒤지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지 실제로는 안 씁니다. 미국 사람이 안 써요. 자, 그래서 원래 다른 동사 같으면 여기에는 지금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자리, 동사 원형이나 여기는 그거네요. 저기 상태니까 과거 분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네요. 과거 분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빈이 굳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 분사는 빈이 굳이 나오지 않고 그냥 없는 상태로 우리말 해석할 때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말 해석할 때는 비가 있는 상태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선생님이 특수분사 구문할 때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분사할 때 being이 들어갈 경우에는 안 쓰고 그냥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바로 장소부사 같은 게 들어가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녀가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found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 구조로는 우리말로는 그냥 그녀 자신이 이제 위험한 걸 알았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죠. Every moment was very difficult for her, but she visited more than 115 cities and ended her trip in 1982. 자, 매 순간이 그녀에게는 어려웠고, 그러나 그녀는 자 more than 나왔습니다. 아까 앞에는 over 나왔죠. 그래서 그녀는 115개 이상의 도시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1982년에 그녀의 여행을 마쳤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어려운 점 없죠? 계속 다음 본문 계속합니다. 자, who was the woman and what made her do all this? 자, 그녀는 누구였고 그리고 무엇이 자, 이거 사역동사 그녀가 do 하는 것을 made 했는가? 그녀가 all this 이 모든 것을 하게 했는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팁을 드리자면 이제 그대로 문법 구조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무엇이 누구가 뭐 하게 만들다. 이제 그냥 해석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 너 이거 왜 했어? 또는 너 여기 왜 왔어? 이런 말을 일상에서 쓸 때는 우리는 그냥 당연히 왜 이것만 생각하니까 why를 쓰게 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걸 써요. What made you 또는 what brought you bring의 과거 그러니까 뭐가 너를 여기로 데려왔어 이렇게 What brought you here? 뭐가 널 여기로 데려왔어? 이러면 데려온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왔는데 이게 아니라 왜 왔니란 뜻이에요. 이거 언어의 습관이니까 이게 비슷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무엇을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라고 영어로 how 쓰면은 영어에서 성립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분이 왔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같잖아요. 무슨 일로라는 건데 그게 what인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는 하잖아요. 그럼 그거 how로 하면 되냐? 안 되죠. 이게 언어의 습관이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what made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배울 텐데 어찌됐건 이건 why에 해당하는 뜻이다. 이렇게도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본문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그렇게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무엇이 그녀가 이 모든 걸 하게 만들었나? 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것도 why라고 봐도 상관없겠는데. 그 다음, she was Patricia Moore, a 60-year-old designer. 자, 동격이 나왔습니다. 그는 Patricia Moore이고 26살짜리 디자이너인 Patricia Moore였다. During the 1970s, she worked for a big design company. 자, 1970년대 동안, 그쵸? 연대를 표현할 때
이렇게 숫자 10년 단위 이상을 쓰고 뒤에 s를 붙으면 해당하는 연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1970년이 아니라 1970년대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자, 1970년대 동안 그녀는 큰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다. 직역하면 큰 디자인 회사를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for나 s나 똑같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She often asked at meetings, How about designing for old and weak people? 자, 그녀는 때때로 at meetings, 회의에서 meetings 이렇게 쓰면 회의라는 뜻이고요. 물었어요. 자, how about 플러스 동명사 뭐뭐 하는 게 어때?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어때요? 라고 지금 질문을 이 사람이 한 거죠. 자, 어떤 거요? old, 나이가 들고 weak, 약한. 그죠? 나이 들고 약한 사람을 위해서 디자인하는 게 어때요? The other designers always answered. 다른 디자이너들은 항상 대답을 했습니다. We don't design for those people. 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those people. 그럼 those people은 밑줄 긋고 이 사람들 가리키는 거 뭔가? 충분히 시험 문제 만들 수 있겠죠? 앞에 난 old and weak people 이걸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she became tired of the same cold answer. 자, 여러분들 be tired of 뭐뭐에 피곤하다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tired가 진짜로 우리가 운동을 해서 피곤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요즘 사실은 이제 영어 영역을 봐서 쓰는데 조선시대에는 그런 말 안 썼다고 해요. 다른 표현을 썼죠. 영어 영역을 봐서 우리가 쓰는 거 나 네 대답 그런 거 말 들으면 나 피곤해. 이때 피곤한 거 진짜로 내가 뭐 운동을 해서 피곤한 건가요? 잠이 와요? 그런 거 아니죠. 질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듣기 싫다는 거죠. 그죠? 바로 이 피곤하다가 영어의 tired입니다. 그러니까 tired가 지금의 한국말 피곤하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운동해서 나 잠 와. 이것도 되지만 나 네 대답에 피곤해. 이것도 그대로 be tired of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 차가운 대답에 피곤했다. 피곤하게 되었다. 즉 우리 조금 더 다른 우리말로 하면 질렸다. 이렇게 되겠죠. 질렸다. 지쳤다 이 정도. Finally, 마침내 she decided to become one of those people and travel around many cities to understand their difficulties better. 자, 그녀는 결심을 했어요. 투부정사한 걸 결심했네요. 그런 one of 복수명사, 그럼 복수들 중 하나 이렇게 되죠.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고 그리고 travel. 자, 계속 수업 문법 할 때 쌤이 강조를 했습니다. 투부정사는 병렬 구조가 될 때 두 번째부터 to가 생략된다. 그러니까 이 travel을 동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투부정사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결심한 게 지금 두 가지예요. 그렇게 되는 거랑 여행하는 걸 결심한 거예요. 이건 이제 잘못 구조 잡으면 그렇게 되는 걸 결심하고 여행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과 여행하는 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가면 쌤이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게 첫 단추부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첫 단추부터 잘 이렇게 꿰어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한 2학년 그러니까 수능을 대비하는 1학년도 물론 중학생이 보면 굉장히 본문이 어렵지만 고2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교과서이건 학교의 부교재, 학교 선생님들 수업하시는 내용이 수능을 이렇게 바라보고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장들이 다 그런 수준으로 나와요. 그럼 복잡해서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그게 지금 선생님이 말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에 독해를 하는 데는 맨 처음에 맡긴 건 단어거든요. 단어가 안 되면 뭐 아예 시작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단어만 되면 될 것 같아요. 이 초보인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실력이 낮은 친구들은 고등학생도.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단어는 알겠는데 이건 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런 뜻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면 저런 뜻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막힐 때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구조 파악이 필요할 때이거든요. 자, 그런 거는 어떻게? 갑자기 하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 지금 중학교 때 배울 때부터 차근차근 발음 연습을 해야 된다. 자, 어쨌든 그렇고 그 구조 파악의 기초가 바로 문법 공부입니다. 문법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문장을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to become and to travel 이렇게 된다는 거. 두 개가 디사이드에 걸린다는 거. 자, many cities 그죠? 많은 도시들을 여행하는 것 이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to 부정사 선생님 얘기대로 하면 to가 나오면 뒤에 생략된다면서 병렬일 때만. 그러니까 이렇게 to가 나왔다는 건 이건 병렬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decide의 목적으로는 to become과
to travel까지 해서 cities까지 끝나고 그리고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to understand는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to understand their difficulties better. 그들의 어려운 점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단어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방금 쌤이 얘기한 구조 파악을 실패하면 우리가 투부정사가 모양이 똑같은데 여러 가지 뜻이 되잖아요. 그때 어떤 바른 뜻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법적인 지식이에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잘 돼야만 된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다시 이거 요약하면 마침내 그녀는 그런 어려운 점, 그들의 어려운 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도시를 여행하기로 결심했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